TBS 15년 만에 총파업 위기로 치달았던 서울 시내버스 임금 협상이 오늘 새벽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개포 주공 2, 3단지의 재건축안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를 현장 인사이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우리 사회에 불고 있는 외국인 혐오 풍조,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해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알아봅니다.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안성맞춤의 고장, 경기도 안성의 여행지를 소개합니다. 인터넷에 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너 어제 좀 달리더라? 어찌나 사람들이 붙잡던지. 내가 빠지면 뭔가 허전하다나. 선배, 예쁜 건 너무 피곤해. 물론은 풀 수 없는 갈증이 있다. 컨디션 헛개수. 살 것 같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파업 시한을 40분 넘긴 막판 협상 끝에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새벽 4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려 했던 노조 측은 버스 운행을 정상화했습니다. 안경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새벽 2시 30분 서울시 버스 노동조합과 사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여전히 냉랭했습니다. 그동안이 우리가 그렇게 운전기사 봉급이 4천만 원이라고 됐으면 4천만 원 줘야지. 그 4천만 원만 주면 올해 임금은 우리가 제로 페이스로 가겠다, 이게 하나도 올려달라고 안 하겠다, 이런 얘기. 순간까지 이제까지 교섭이 진행되어 과정이 있으니까 좀 진전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내 총파업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왔지만 새벽 3시 박원순 시장의 방문으로 분위기는 반전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할 만하고 또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 못해드려서 원래 제 가슴이 아픕니다. 박 시장의 방문 후 다시 협상에 들어간 노사는 결국 새벽 5시가 다 돼서야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네, 타결이 됐습니다. 어쨌든 우리 노동조합에서는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뒤늦게나마 노사가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타결되었음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정시에 운행하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사 양측은 합의서에서 기본급 3.5%와 무사고 포상금 4만 원을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노조가 요구한 4.9% 인상안과 사측 서울시가 제시한 4.2% 인상안의 절충안을 찾은 셈입니다. 이로써 이날 새벽 4시부터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서울 시내버스 운행은 재개됐고 전면 파업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17일 노조 측은 오후 3시로 예정된 파업 출정식을 그대로 강행하면서 15년 만에 버스 총파업이 재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새벽 극적 타결을 이루며 서울 시내버스 총파업 사태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TBS 안경원입니다. 극한 상황까지 가지 않아서 시민들이 그래도 한숨 좀 돌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을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던 개포주공 2단지와 3단지의 재건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나머지 개포지구 단지들의 재건축안 통과 여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남구 개포주공 2단지와 3단지 재건축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서울시는 개포지구 5개 단지 중 개포주공 2단지와 3단지의 재건축안이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이었던 재건축 소형주택 비율은 2단지는 34.2%, 3단지는 30% 이상으로 결정됐습니다. 사실 강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앞으로의 미래
주택의 트렌드가 소형주택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것. 이로써 현재 1,400가구 규모의 개포 2단지는 1,836가구로 3단지는 1,160가구에서 1,272가구로 재건축됩니다. 이 가운데 장기 전세 주택은 194가구로 분양주택과 혼합 배치되고 동일한 자재로 시공하는 등 차별이 없도록 지어집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개포지군의 최대 단지로 뽑히는 개포주공 1단지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여전히 소형주택 확대와 부부임대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재건축안은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개포시형과 개포 4단지는 소형주택 비율을 놓고 강남구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TBS 뉴스 박민입니다. 전국에 약 2만 명의 탈북자 가운데 서울에만 5,600여 명의 새터민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 땅에서 살아가는 일은 결코 녹록지가 않습니다. 양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탈북자 북송 반대를 외치는 수많은 목소리들. 하지만 정작 탈북자들이 남한 사회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임신매매한테 딱 걸려버린 거죠. 일자리를 해주겠다 해놓고서는 우리 팔아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눈치를 챈 거죠. 튀는 억양 때문에 파트타임 일자리 구하기조차 만만치가 않습니다. 언어 하나 때문에 공부를 하려면 이제 생계가 조금이라도 유지돼야 공부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는데 억양이 전화를 할 때 그 억양 때문에. 전국에 약 2만 명의 탈북자 중 서울에 거주하는 새터민의 수는 5,600여 명. 이들 상당수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으로 실업률은 12.1%, 국민 전체 실업률의 3배 이상입니다. 특히 새터민 3명 중 1명은 한 달에 100만 원도 채 벌지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탈북자를 위한 작은 배려를 실천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은 새터민만을 고용하는 카페. 창업 강사로 일하며 수많은 새터민들이 어려움에 놓이는 상황을 목격한 이강천 소장은 지난 9월 새터민들의 창업과 자립을 도울 카페를 출범했습니다. 북한 이 청년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정착을 못하고 있으니까 저들이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같은 동포이기 때문에 새터민 친구들이 의외로 또 잘 따르게 되고 또 저들이 또 정착력이 또 상당히 높게 되고. 희망을 품고 북한 땅을 넘은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원이 아닌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는 편견의 벽을 없애는 것. 1차적으로 정부의 제도적 정책적 지원이 매우 중요한데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응하는 데 또 어려운 것은 뭐냐면 당사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제도가 잘 뒷받침이 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을 내 동포, 내 이웃, 내 가족으로 받아들여주지 않는다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우신데요. 현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응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저 북송 반대와 탈북자 인권을 외치기 전에 이들이 우리 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오늘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지 32주년이 되는 날인데요. 1980년 5월 군사독재에 맞서 목숨 걸고 싸웠던 그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오늘 현장 인사이드에서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광주 시민들이 그거 뭐지 미군들 세력 그거 받으려고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맞는데 그거 나 화려한 영화 봤는데. 일반 시민들이 그때
그런 강압적인 무력으로 한 정치 투쟁에 반대해서 일으키는 항쟁으로 알고 있습니다. 5.18의 그 아름다운 정신, 민주적인 어떤 가치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배울 시간이 참 없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거의 그 스펙 쌓기에 바쁘고 또 가치관이 많이 변화는 되어 있겠지만 이 아름다운 정신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옥밥이 역사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건 80년 광주에서 시민군들의 주식으로 쓰였던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 주옥밥이 의미였었던 것은 그런 그 해방구의 상황에서 네 것 내 것이 없이 전부 시민군들은 내 아들이고 내 형제고 내 조카다는 그런 의미에서 어떤 구별과 차별이 없는 나눔의 정신, 그런 공동체 정신, 그것의 상징으로서 주옥밥을 저희가 이번에 특히 하나의 상징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예민수의 시시각각 금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 알아보죠.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박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연일 증시가 급락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가가 많이 빠져서 검은 금요일이다 또 이런 표현들이 나오더군요. 얼마나 하락했나요? 네, 전일 대비 코스피 62.78포인트 3.4% 빠진 1782선에 이제 마감을 했는데요. 지난해 12월 19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800선이 무너진 것도 올해 들어서 처음이고요. 아무래도 밤사이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가 그리스의 신용 등급을 강등하게 불안한 증시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또한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예금 대량 인출 사태인 뱅크런이 그리스에 이어서 스페인까지 확산되는 모습이 지금 안 좋은 모습인데요. 외국인이 13일째 매도세를 벌이면서 지수 하락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 규모는 무려 4,273억 원으로 13일 동안 무려 매도 물량이 3조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과 기관이 각각 2,820억, 1,420억 원어치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 공백을 채우기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프로그램 매물도 대거출해 했는데요. 차익 거래가 1,772억 순매도, 비차익 거래가 3,228억 순매도로 총 5천억 원의 매도율을 기록했습니다. 전 업종이 추락했는데요. 비금속 광물과 전기전자, 의료정밀 업종이 4% 이상 빠진 가운데 음식료품, 종이 목재, 철강금속, 운송장비 업종이 모두 3% 넘게 하락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 폭락하면서 450선까지 깨지면서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450선을 무너뜨리는 것도 지난해 10월 7일 이후 약 7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전날보다 19.45포인트, 4.15% 내린 448.68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이날 1% 이상 빠지면서 장을 출발했으며 시간이 갈수록 낙폭이 늘어나는 지수는 속절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개인이 투매 물량이 나오면서 250억 가까이 순매도를 했고요. 기관이 310억 정도 매수율을 기록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 모든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 전일보다 9.9원 급등한 1172.8원에 급등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상 신한금융투자 압구정 PW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의 사회 문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입니다. 최근에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들의 범죄가 늘면서 외국인 혐오 풍조, 제노포비아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같이 잘 살아야 되는데요. 이렇게 갈등이 커지고 제노포비아란 말은 어디서 원이 나온 걸까요? 일단 말뜻부터 풀어보도록 하죠. 이 포비아란 말은 그냥 영어에서 많이 쓰는 단어예요. 네. 공포 이런 뜻이죠. 제노 이거는 이제 그리스에서 어원이 있는 그 낯선 것, 스트레인저 이런 말이겠죠. 합쳐지면 이제 외국인에 대한 공포심 뭐 또는 혐오감 뭐 이런 성격이겠죠. 다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이제 점점 외국인 근로자들 많아지고 체류자, 장기 체류자들 많아지고 그 안에 또 불법 체류자도 많고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생기니까 외국인에 대한 일정한 정도의 감정이 생깁니다. 근데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유럽계 혹은 미국계 외국인 거류자에 대해서는 선망을 하면 했지 공포, 무슨 혐오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러게요. 반면에는 이제 동남아 또는 다른 빈국에서 오신 분들의 이 문화들 있지 않습니까? 뭐 종교도 있고 문화도 있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익숙치 않아요. 우리는 뭐 미국인보다 더 미국이 익숙한데 동남아권이나 이런 데들은 굉장히 이상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련의 범죄 행위로 인한 공포심도 일부 있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는 혐오감의 감정, 이게 굉장히 시민사회에 커져 있는 그런 양상으로 한국식의 제노포비아가 커져가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이제 선진국 잘 사는 나라 사람들과 우리보다 이제 못 사는 국가의 그 이주민들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네요. 네. 언제부터 잘 살았다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차별을 하나 하는 생각이 우리가 이전에 뭐 듭니다. 독일에 광부와 간호사들이 갔었고요. 그러면 시체 닦는 일 하러 갔거든요. 중동에도 우리가 공사하러 갔었고 사실 거기서 이국인이라고 고생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똑같은 그럼요.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나는 건데 지난 4월 초에 수원에서 20대 여성 토막살인 사건, 이 피의자가 중국 동포여서 이후에 이런 감정들이 빠르게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중국 동포도 우리 한국계인데도 이제 외국인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건은 계속 있었습니다. 영등포에서도 살인 사건이 있었고. 그런데 이게 많은 사건의 하나로 여겨지질 않아요. 콕 집어서 왜 그 사람들이 뭐 조선족이다, 뭐 또 어디 출신이다 이런 것들이 도드라져 보이는 거죠. 온라인상으로 그래서 이제 외국인 체류자 그중에 불체자들 그다음에 이제 조선족들 완전 추방하자 막 이런 이제 운동도 벌어지고 그 밖에도 뭐 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네팔 뭐 여러 군데서 오는 분들에 대한 그 거부감이 아주 극렬하게 번지는데요. 민족주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용납되기 어려운 차원까지도 얘기가 되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저는 그 분노를 느끼는 분들,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를 다 말아먹고 있어 이런 분노를 일면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에요. 왜 그런 심리라는 게 다 우리라는 위인이 있어, 우리라는 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주장되는 내용들을 보면 정말 오싹오싹한 것들이 많습니다. 네. 저희가 기자 생활할 때 공부할 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지만 사람이 개를 물면 뉴스가 된다. 그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 사건들을 언론에서 좀 지나치게 다루면서 언론에서 이런 감정들을 조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밤길 다니기 무섭다 이런 큰 타이틀을 내세우죠. 또 구로동이나 또 이 영등포 지역 가면 거의 러시아 거리라고 그래서 러시아 분들 많고 지역적으로는 안산 같은 데 가면 뭐 너무나 많이들 거주하고 부천에도 외국인 노동자들 부천에도 있고요. 예.
근데 뭐 이런 보도도 있었다고 그래. 전 못 봤는데 외국인들이 칼을 차고 다닌다. 몰라요. 자구책으로 혹시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언론들이 굉장히 그 무서움을 조장하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도 과거에 미국 같은 데 가서 최저 빈민의 삶과 더불어 극빈 3D 업종에 종사했듯이 그랬죠. 여기 와서 일하는 분들도 노동자라는 사실이지 무슨 범죄자가 아닌 거죠. 그 안에 별 사람이 다 있을 뿐인 거죠. 그 범죄 행위는 늘고 있다는 통계는 있는데 이것도 뭐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노동자, 이주자만 늘고 있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아닐까요? 요거 민감한 겁니다. 숫자 일단 나와 있는 숫자대로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국내 외국인들의 강력 범죄 느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004년 9천 건 정도인데 작년 통계 보니까 2만 7천 건. 그러니까 8년 새에 3배 증가한 거죠. 이거는 뭐 엄청난 증가 속도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제 강간 범죄가 굉장히 많이 이제 수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건데요. 자,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거예요. 일단 외국인 근로자들 그 지원해준 단체에서 내놓은 통계를 또 보면 국내 범죄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도 실질적으로는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에 의한 일련의 범죄 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 같은데 이런 점은 알아둬야 되겠죠. 그들이 여기서 받는 차별과 냉대 그리고 이 일하는 직종의 성격들을 봤을 때 대단히 거친 사회가 형성될 수밖에 없고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사법적으로 처리는 분명히 하지 그냥 방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마치 범죄 집단이냐 인식되는 것은 대단히 곤란한 것이다. 따라서 범죄율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니까 거기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많은 조치가 필요한 것도 맞는데 단 우리 시선이 범죄 집단 보듯이 해서는 이거 도저히 풀릴 문제 아니다. 이런 거죠. 심지어는 이런 외국인들에 대한 잘못된 시각이 일반인들 뭐 노동자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지난 총선에서 그 다문화 국가 출신인 자스민 씨가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또 타겟이 돼서 마음고생을 많이 했죠. 이자스민 의원 당선자에 대한 비난은 근거가 없진 않습니다. 뭐 학력 문제 또 이 미인대회 같은 경력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정도의 혐의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몇몇 가지 더 있습니다. 그 살아온 생애에 대해서. 또 하나가 이제 공약사항인데 보면 그 공약 내용대로 하자면 이제 역차별이 있다. 여기 외국인 체류자들에 대해서 과도한 혜택을 준다. 이제 이런 문제 제기는 어느 정도 근거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비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비판의 내용이 예컨대 이자스민 씨 당선으로 인해서 무슨 매매혼이 늘어날 것이다. 이게 모욕인 거죠. 또는 뭐 우리 사회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판을 치는 사회로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됐다라든지 과잉된 과장된 그런 비판이 상당히 많아서 언론도 그걸 포착을 한 거죠. 이게 바로 제노포비아의 조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마 이런 것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자스민 씨가 국회의원이 된단 말이에요. 젊은 층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 박탈감을 느끼는데 심지어는 외국인이 와서 물론 귀화 외국이니까 더 이상 외국인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 와서 이제 우리나라 심지어 높은 지위까지 차지한다. 여기에 대한 분노도 개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련돼서는 이제 경제가 어려우니까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국내 그 경제 일할 분들의 일자리를 뺏는 것 아니냐. 뭐 이런 그 정서도 좀 깔려 있는 거죠. 그거 좀 어처구니 없는 말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지역으로 내려가면 조그만 중소규모 공장들 텅텅 비어 있어요. 어쩌라는 거죠? 그 사업주들 다 망하라는 건데 이분들이 와서 그나마 그 자리를 메워주니까 이게 경제가 돌아가는 사실 거거든요. 그 일을 할 분들이 없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은 거죠. 그럼요. 우리 고용이 이 선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면 외국인들이 올 자리도 사실 없는 겁니다. 지금 고용 유발 효과가 10조 원, 외국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게 10조 원쯤이라는 건데 직접적 생산액, 이들에 의한 이 소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유발 효과들이 다 합쳐진 금액입니다. 정확히 보자면 작년에 9조 9,160억 원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이게 전체 우리 GDP 총량으로 보면 0.23%니까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증가율은 놀랍습니다. 2005년에 5,700억인데 작년에 그 정도 10조 가까이 올랐으니까 17배 이상이 올라간 거죠. 앞으로도 이것은 뭐 계속 증가될 거기 때문에 경제 노동계 전반에 걸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현격히 늘어날 것이다 전망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관리를 잘 할 필요는 있죠. 뭐 네. 외국인 노동자들이 사실 불법으로 들어와서 혼란스러운 상황을 야기한다든지 뭐 가끔 뭐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뭐 일본이나 중국의 소위 그 조폭들까지 들어와서 혼탁하게 예. 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런 예, 부분들은 분명히 정리가 돼야 되겠지만 이제 우리도 다문화 사회에 접어들어서 점점 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오면 들어왔지 여기서 줄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예. 같이 살 수 있는 이 제노포비아 현상을 막기 위한 해결책, 지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게 제노포비아는 일종의 문화적 현상이기 때문에 예.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다만 해외 사례를 빌어서 국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예. 한마디로 예방책입니다. 그러니까 범죄가 벌어졌을 때 그걸 사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건 후순위의 문제고 네. 일단 예방책인데 그 예방책의 핵심은 역시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에 대한 방지법입니다. 네. 프랑스가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자 아프리카계 유이민들을 통해서 많이 인구를 받아들였죠. 채웠습니다. 예. 독일 같은 경우는 원하지 않았으나 터키계 이주민들이 엄청나게 많으면서 사회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이들이 가장 중대하게 여긴 게 두 가지인데 하나가 바로 인종차별에 대한 법적 금지, 강력한 법적 금지고 또 하나는 이민 정책의 이제 원활합니다. 네.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알만한 내용인데 이민 정책의 문제는 이제 이중국적제라고 하는 우리 사회 민감한 문제가 따르고 있어서 여기는 아마 토론이 필요할 겁니다. 예. 찬반 논란이 굉장히 우리 사회 내부에 부의 이제 이 편제 현상과도 직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건 다른 차원에서 얘기해야 될 테고요. 다만 강조하고 싶은 거는 지금 말씀한 대로 제노포비아를 예방할 수 있는 게 뭐냐 했을 때, 막을 수 있는 게 뭐냐 할 때 예방책이 가장 중요하다. 예방책의 핵심은 인권 차별에 대해서 엄격한 법적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민 정책을 전 세계적 토론 과제로 삼아서 좀 더 이전보다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네.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점입니다. 나타나는 이제 현상을 보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야 될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률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윤리적인 문제, 교육적인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외국인 혐오 풍조, 제노포비아 현상에 대해서 오늘 김갑수 문화평론가와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들어온 서울시 소식 서울시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듣겠습니다. 양아람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오늘 또 교통 대란이 있을 뻔했는데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철회가 됐죠? 관련된 얘기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네, 당초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오늘 새벽 4시에 파업을 예고했는데요. 막판 협상 끝에 새벽 4시 40분쯤 결국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다만 협상 타결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되기도 했지만 다시 정상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노조와 사용자 측이 기본급을 3.5% 인상하고 또 무사고 운행수당 4만 원을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 연간 총액으로는 4.6%를 인상한 셈입니다. 그동안 버스노조는 9.5%의 임금 인상을 요구한 반면에 사용자 측은 임금 동결을 고수해왔습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양측이 협상을 하면 타결함에 따라서 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가 매년 34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게 됐습니다. 노조의 또 다른 요구였던 200대 버스 감차 계획 등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이 앞으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지하철 탔더니요. 뒤에서 젊은 분들 몇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시내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이 뭐 얼마를 받는데, 아, 뭐 우리 회사 뭐 대리급이네, 많이 받으시네, 뭐 이런 얘기들 하시더라고요. 뭐 물론 논란은 있겠지만 어쨌든 노사가 막판 협상에서 상당히 그 시민들을 의식해서 부담을 가졌던가 봐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내버스 기사의 임금이 뭐 택시 운전사의 2배인 연간 4천만 원에 달한다. 이런 사실도 알려지면서 일부 여론에서는 이게 따가운 그런 시선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요. 버스노조가 당초 요구했던 9.5%에 훨씬 못 미치는 3.5%의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인 것도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민의 발을 묶었다. 또 교통 혼란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중재도 한몫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파업 시한을 1시간 앞둔 오늘 새벽 3시쯤에 협상장을 방문해서 파국으로 가기보다는 서로 협력해서 협상이 타결될 수 있도록 노사가 서로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시민을 생각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어쨌든 다행입니다. 시간상 오늘은 죄송하지만 여기까지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양아람 기자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금요일 시시각각 토크는 멋과 낭만이 있는 시간입니다. 주말을 앞두고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여행작가 임운석 씨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기다려지는 시간입니다. 예. 봄에 참 마음이 설레고 가고 싶은데 근데 이제 더워져요, 날씨가. 그렇죠. 이제 뭐 여름 그 휴가 스케줄 잡아야 될 분위기인데 그 네. 전에 좀 가볼 만한 곳 어디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봄은 정말 언제 왔다가 언제 지나가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짧은 것이 특징인데요. 예. 그래도 이제 저녁 시간대가 되면 또 선선한 것이 특징이니까 좋고 그리고 또 낮 시간이 많이 깁니다. 네. 그래서 가족끼리 여행하기에 상당히 좋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가족끼리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 좋은 곳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안성맞춤의 고장 안성을 소개할까 합니다. 네. 왜 안성맞춤인가 뭐 많이 아시죠? 이 유기 그릇 안성맞춤에서 시작이 된 건데요. 안성에 가면 어떤 볼거리들이 있습니까? 네, 흔히들 이제 안성이라고 하면 네. 안성맞춤 유기와 관련된 것만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안성에는 다양한 먹거리와 그리고 뭐 볼거리 그리고 체험거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먼저 제가 소개시켜 드릴 곳은 안성맞춤 박물관입니다. 네. 역시 안성을 대표하는 곳이겠죠. 이곳에 가면 그 1층에는 안성맞춤 유기 전시실이 있고 그리고 농업 역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의 유기를 만들었던 그러한 과정들을 볼 수 있게끔 그 인형들을 만들어서 상당히 잘 전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5세 미만 아이들이 또 가서 즐길 수 있게끔 그 유기 체험 과정과 상차림 과정 그리고 퍼즐 맞추기, 뭐 탁본 만들기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직접 체험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둔 것이 또 특이한 장소라고 하겠습니다. 네, 어딜 가거나 박물관은 기본적으로 한번 가봐야 되고요. 맞습니다. 안성맞춤 박물관을 들은 다음에는 어디로 가볼까요? 네, 안성맞춤은 역시 이번에 또 새롭게 하나 개장한 곳이 있는데요. 네. 안성팜랜드라는 곳입니다. 이곳은 지난 5일 어린이날에 맞춰서 개장을 했는데요. 네. 국내에서 유일하게 농축산 테마공원이라는 컨셉트로 만들어진 이색 테마공원입니다. 이곳에서는 그 광활한 초원 위에다가 호밀과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메밀을 심습니다. 예. 그래서 말 그대로 저 푸른 초원 위에 뭐 그림 같은 집을 짓고라는 예. 노래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아름다운 규모가 곳이죠. 대단히 커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원래는 일반인에게 공개하지 않던 부분을 이제 예.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곳에 가서 이제 그 호밀 맛을 거닐면서 아이들과 네. 사진을 찍어도 되고 또 뛰어놀아도 좋고 그런 명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입니다. 토요일 날 또 재미있는 그 이벤트가 있습니다. 예. 2012년 안성 FCI라는 국제 도구쇼가 이 자리에서 개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날 개최되는 도구쇼에서는 약 520여 마리의 경공들이 참여를 해서 아주 재밌고 유쾌한 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아이들과 함께 간다면 정말 이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을 정도로 흥겹게 잘 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주말 여행지 안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서울에서 가기 가까운 지역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볼 곳도 많습니다. 박물관 거쳐서 새로 생긴 안성 팜랜드.
역사적으로는 좀 기억할 만한 역사적 의미가 있어서 가볼 만한 곳은 어디가 있나요? 네, 안성에서 이제 역사적인 장소를 말씀드리자면은 예. 죽수산성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죽주산성이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은 그 외지인들에게는 사실 좀 알려지지 않은 그런 예. 여행 명소가 저도 처음 되겠는데 들어보는데요. 맞습니다. 예. 하지만 현지 안성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봄날에는 안성 시민들이 이제 도시락 하나 싸들고 예. 가족 나들이 하기에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안성 죽주산성을 한 바퀴 도는 데는 약 1600m 가량 성곽을 둘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둘러보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1시간 가량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이 성곽에 처음에 이제 진입을 하는 진입도로가 그 주차장에서부터 성문까지 약 5분 정도 도보로 걸어 올라가시면 이제 성곽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성곽은 크고 작은 그 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곽길을 따라 올라가시다 보면 이제 큰 포대가 나오는데 그 큰 포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안성 시내를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예. 그런 또 좋은 명소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를 돌아보시면서 아이들과 함께 또 도시락을 까 드시는 것도 하나의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고 또 이 자리에 가시면 네. 그 송문주라는 장군이 고려와 맞서 싸워서 승리한 그런 사당이 있습니다. 예.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장소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주 참 고즈넉하네요. 네. 죽주산성. 자, 낮에는 이제 밝을 때는 이렇게 많이 좀 유적지나 박물관을 다니고 저녁에 선선해지면 이제 야외는 좀 어렵고요. 네. 좀 저녁 되면 이동할 만한 곳은 어디 있을까요? 저녁에는 또 한판 신명나게 좀 놀아볼 네. 곳이 있습니다. 어디냐면은 남사당 바우덕이 바우덕이 남사당패가 있는 그 전수관에 가시면은 네. 이제 공연을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 남사당패 중에서 가장 유일하게 여자가 옥두새를 지냈던 바우덕이 남사당패의 공연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자 옥두새를 했던 이곳을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남사당패 얘기 많이 합니다. 이 바우덕이란 인물이 실존 인물인가요? 네, 실존 인물입니다. 예. 이 바우덕이라는 인물은 그 젊은 여성이었는데요. 네. 남사당패 단원들 중에서 상당히 카리스마가 강했고 그리고 조직을 응집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상당히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우덕의 능력을 인정받아가지고 경부궁을 중건할 당시에 예. 이제 많은 노역자들이 있었죠. 그런 네. 노역자들 앞에서 이제 한판 신명나게 놀아줘서 그 사람들의 흥과 신명을 다시 북돋아서 다시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사기 진작을 하는데도 상당히 많이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공로 때문에 그 당시 흥선대원군이 직접 남사당패의 이 패에다가 당상관이라는 벼슬도 하사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네, 바우덕이라는 인물이 아주 대단한 인물이군요. 네, 여성이면서 지금 시대 태어났으면 아주 뭐 탑 클래스의 그 배우가 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러게요. 예, 그 당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가려져 있던 네. 시기였죠. 자, 그럼 공연은 지금 말씀하신 남사당패 공연은 언제쯤 볼 수가 있나요? 네, 공연은 남사당 네. 안성 남사당 전수관에서 실시가 네. 되는데요. 매주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한 차례 공연이 있습니다. 예. 1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저녁 6시부터 7시 30분까지 1시간 반에 걸쳐서 2차 공연이 있습니다. 오후 공연에 비해서 이 저녁 공연에는 줄타기를 비롯해서 전 과정을 다 관람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일요일에는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한 차례 공연이 있는데 토요일 저녁 공연처럼 전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네. 공연 시간입니다. 요즘 그 사진 찍는 분들이 많아졌는데요. 맞습니다. 여기도 출사지로 갈 만한 곳이 좋은 곳이 있다면서요. 네, 이 사진 찍는 사람들은 정말 그 밤낮이 없을 정도로 네. 그 출사 명소를 쫓아다니기 바쁘신데요. 안성 같은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출사지가 앞서 소개해드린 그 안성 팜랜드가 예. 출사지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물안개와 그리고 일출이 아름다운 곳이 있습니다. 바로 고삼 저수지라는 곳인데요. 아, 좋네요. 네. 예. 이 고삼 저수지라는 곳은 이제 낚시꾼들에게도 물론 소문이 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사진을 좀 찍는다라는 아마추어 사진 작가들에게도 많이 이름난 곳인데 이곳이 유명하게 된 이유는 영화 감독 김기덕 감독의 그 섬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예. 그 섬이란 영화가 이 장소에서 이제 풀 촬영이 됐었죠. 그래서 상당히 유명해졌고 이곳에 또 유명한 포인트는 그 일교차가 큰 날에는 물안개가 상당히 많이 피어오릅니다. 그리고 산 너머에서 일출이 또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안개와 일출이 어우러진 풍광이 아주 네. 장관이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의 인기가 좋죠. 좌대도 떠 있고 낚시하는 분들은 또 맞습니다. 막 물이 부르는 것 같아요. 네. 고삼 저수지도 좋고요. 안산을 가려고 하면 어떻게 가는 게 편리한가요? 교통편 좀 알아보죠. 안산에는 네. 그 뭐 안산이 아니라 안산이죠. 안성이죠. 예, 안성. 안성이죠.
안성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대중교통보다는 네. 뭐 자가용으로 쉽게 갈 수가 있는 네.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안성에서 그 시티 투어를 이용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매주 토요일에 운영되는 이 시티 투어는 아침 8시에 그 서울시청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 그래서 압구정 현대백화점을 경유해서 안성에 도착을 해서 남사당 공연을 관람을 하고 태평무 공연을 보고 그리고 안성 팜랜드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 수 있는 그런 무드를 만듭니다. 네. 그리고 문화탐방 등 매주 색다르게 이 여행 코스를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티 투어를 이용하시는 게 상당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시티 투어가 이제 현지에 가면 거기서 운행을 하거든요. 뭐 A 코스, B 코스. 이제 안성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서울에서 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시청 앞에서 딱 운행을 하는군요.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끝나면 조금 섭섭하죠. 뭐 또 뭐 하나 또 얘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어디 들렸다 올 때 네, 먹어야 맛집이겠죠. 되는 거. 예. 네,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요. 안성에는 이제 유명한 것이 한우가 유명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예. 이 안성 한우, 즉 안성 맞춤 한우라고 해서 안성시와 그리고 안성 맞춤 한우회가 품질을 보증하는 것이 안성 맞춤 한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우는 그 어디가 맛있냐면요, 안성 인지동에 있는 약산골이라는 식당이 유명한데 예. 이 약산골이라는 식당의 한우의 특징은 뭐냐면은 최고 품질 그 안성 맞춤 한우에다가 6년근 홍삼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청정 지역에서 만드는 이 안성 쌀을 같이 해서 홍삼 한우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네. 정말 이름부터 이제 건강이 네. 힘솟을 것 같은데 나른하게 쉬운 이 봄날에 딱 좋은 그런 보양식이 아닐까 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말에 갈 만한 여행지 안성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가볼 곳도 많고요. 또 먹거리도 있습니다. 여행 작가, 여행 전문가 이문석 선생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대를 PR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우스갯소리로 PR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리는 거다고 얘기를 하시던데요. 예. TBS 교통방송이 영상 홍보물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에게 무료로 홍보물을 제작해 드립니다. 7월 15일까지 사연을 공모하니까요. 보내주십시오. 선정된 20명에게 영상 홍보물을 무료로 제작해 드리고 TBS 방송을 통해서 방송도 탈 수 있게 해드립니다. 개인이나 단체, 팀, 사업체 등 영상 홍보물을 필요로 하는 분들은 7월 15일까지 요청하시면 그중에 저희가 선정을 해서 광고를 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외쳐보세요. 마음을 전해줘요. 다양한 혜택 죽여줘요. Next.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신난 광고 안 들어봤는데 어떤 광고죠? 이게 글쎄 그게 뭐예요? 광고를 만들어준다고? 방송국에서 공짜로 해줘요 그런 거요? 돈도 안 내고? 어떻게 하는데요? 저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가격 대안은 따로 없나요? 저와 중소기업이나 농폐상인 개인이나 단체 같은 그리고 사회적 기업 우리 같은 사람들도 CF 만들어준다고 하네. 그래? 응. 그럼 우리도 한번 해볼까? 우리 당연히 해야지.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 7월 15일까지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세요. TBS의 유명한 광고, 여러분이 바로 주인공입니다. 우리 민족의 시원 바이카로 세계 최대 제국의 발원지 몽골고원에서 미래와 소통하게 될 2012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대원을 찾습니다. 국내외 대학생이나 휴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참가 신청은 6월 6일까지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12 대학생 동북아 대장정. 꼬마 친구들의 훈련이 한창인데요. 메이저리그 진출이 꿈인 아나톨리의 어머니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야구를 처음에 좋아했는데 야구에 대한 만을 봐가지고 야구가 좋아졌어요. 멋진 투수가 되고 싶은 현민이의 아버지는 멀리 나이지리아에서 왔다고 하네요. 처음에는 조금 어설펐는데 몇 개월 지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적응이 되고 형들하고도 많이 친해졌어요. 다문화 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위한 멘토리 야구단. 인기 스타 양준혁 씨가 함께하는 이곳은 야구 꿈나무들의 신나는 놀이터입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표정도 높고 별로 밝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보시지만은 애들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얘들이 정말 다문화인지 아닌지도 정말 구분도 안 갈 정도로 참 이승엽을 키우는 게 아니고 그거보다 더 큰 인물을 키우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반기문 총장 같은 진짜 어떤 사회 리더로서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애들 이렇게 같이 놀고 있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짱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박지성 선수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너도 무단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끊임없이 꾸준하게 한다고 할 때 무단히라는 말을 쓰지만 부사 무단히에는 그런 뜻이 없습니다. 무단히는 사전에 허락 없이, 아무 사유 없이라는 뜻인데요. 아마도 부단히를 써야 할 자리에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부단히는 꾸준하게 잇대어 끊임이 없이라는 뜻으로 부단히 노력하다처럼 씁니다. 다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박지성 선수는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근데 너도 부단히 노력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카페에서 여기 보이시는 이 쿠폰을 사세요. 쿠폰이 한 장당 500원짜리인데 이 쿠폰은 이제 여러 장 사셔서 도시락 카페, 가맹점이 반찬가게, 분식점, 떡집에서 쿠폰으로 계산하시면서 음식을 담아오셔서 카페에서 식사를 하시면 돼요. 손님도 많아졌지만 매출도 한 2.5배 정도 많아졌습니다. 멀리서도 막 찾아오고. 그리고 우리 여기 동네 분들보다 외부에서 더 많이. 생각보다 청결하고 이렇게 식사할 수 있는 식당도 되게 깔끔하게 돼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통일시장 도시락 카페 많이 찾아오세요. 총 길이 481.7km. 동에서 서로 서울을 가로지르는 한강. 한강에는 모두 27개의 대교와 4개의 철교가 놓여져 있는데요. 그중 1900년에 제작된 한강철교는 가장 오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긴 2559m의 방화대교. 반면 잠수교는 795m에 불과해 한강 다리 가운데 가장 짧고 또 낮은 다리입니다. 그렇다면 통행량이 가장 많은 곳은 어디일까요? 하루 평균 21만 7천여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한남대교입니다. 다리 위 7개의 전망 카페는 차를 마시면서 한강의 경관과 야경을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서울의 명소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해가 지면 더 아름다워지는 한강다리는 모두 10곳의 야간 조명이 켜지는데요. 낮의 모습과는 또 다른 화려함을 맛볼 수 있습니다. 서울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해온 한강의 다리들. 이제 조금 더 가깝게 보고 느끼실 수 있겠죠? 청아! 하루 종일 물만 길 거냐? 왕자야, 서두르지 못하겠느냐?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면? 올 봄에 유행할 거야.
대박.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금요일 오후 교통량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올림픽대로 고장차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공항 쪽이고요. 한강대교 조금 지나서 5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는데 때문에 뒤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부터 자세하게 알아봅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쪽 한강대교 부근 고장차 때문에 동호대교부터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강대교까지 정체고요. 반대 잠실 쪽으로는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 길이가 길어졌습니다. 강변북로 위로도 이동 차량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부터 동작대교 부근까지 쭉 속도가 안 나고 있고요. 일산 쪽으로는 한남대교 부근과 서강대교 부근 짧은 구간으로만 밀리고 있습니다. 내부수단로는 성수동 쪽으로 계속해서 어려운데 이제는 성산 램프부터 밀리고 있습니다. 홍지문 터널 통과할 때까지 속도가 안 나고 있고 반대 성산대교 쪽으로는 대체로 수월하겠습니다. 많이 어려웠던 서부간선도로 이제 속도가 나고 있는데요. 도심 쪽으로 지금은 고척교 부근 아주 수월합니다. 오금교에서 오모교까지로만 정체되고 있고 반대 안양이나 시흥 쪽 외곽 쪽으로도 이동 차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철산교에서 금천교까지 짧은 구간만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물포길이 사고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부천 쪽으로 경인 첫 번째 지하차도 부근에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뒤로 영등포구청 앞 사거리부터 쭉 정체가 되고 있고 반대 도심 쪽 영등포 쪽으로는 신월 나들목에서 경인 세 번째 지하차도까지 정체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도심 안쪽으로 정체가 아주 심한데요. 왕산로 신설동 교차로 부근 양방면 이동 차량이 많은데 특히나 동대문에서 신설동 교차로 쪽으로 속도 내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 밖에 종로는 사가에서 동대문 쪽으로 쭉 정체가 되고 있고요. 퇴계로 역시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퇴계로 5가부터 밀리기 시작해서 퇴계로 2가 지하차도 지나 회현 사거리까지 많이 막히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도 명동역에서 충무로 쪽으로 이동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네, 오늘도 낮 동안에는 조금 더웠습니다. 하지만 연일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고 있으니까요. 아침 저녁으로는 겉옷 잘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더위가 시작됩니다. 주말 동안 낮 기온이 28도까지 올라가면서 덥겠고요. 자외선 차단에도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시작되는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이 30도 가까이 오르면서 고온 현상이 이어지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헐 뭐야? 네가 아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